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익중심점의 성과 평가 중에서 우리가 매출 배합 차이, 그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와 그리고 매출 수량 차이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직전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있는 이 매출 수량 차이 있죠? 자, 이 매출 수량 차이를 또 둘로 또 쪼개서 분석을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 차이,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 규모 차이. 이 매출 수량 차이를 두 가지로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언제? 복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딱 단일한 하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면 배합 차이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수량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복수의 제품일 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매출 수량 차이를 우리가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자,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매출 수량, 한마디로 판매 수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판매 수량. 자,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 내에 어떤 특정한 사업부 또는 부문이 판매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 수량 또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될까? 자, 첫 번째는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 그러니까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시장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가 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가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판매 수량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 시장 규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우리 회사 판매 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고,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 퇴보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자꾸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판매량도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규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즉 시장 점유율로 인해서 판매 수량, 매출 수량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매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규모, 두 번째 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자, 두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출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장 규모 때문에 이 매출 수량이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 점유율 때문에 이 매출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매출 수량 차이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시장 점유율 차이는 실제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의 실제 시장 점유율하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 간의 차이, 그로 인해서 공헌이익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느냐. 자, 그것 때문에
공헌이익의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시장 점유율 차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다면,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책임 중심점의 성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회사 또는 이 사업부의 성과다 이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면 좋은 성과고,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시장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차이는, 자, 요거는 예산상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 규모 차이 때문에 공헌이익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 규모와 예산상에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예산상의 시장 규모하고의 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공헌이익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규모 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일까? 자,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가 뭐 독점 또는 과점 정도의 시장이 아닌 이상 우리 회사가 시장 규모 자체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적인 산업의 사이클 때문에 이 시장 규모의 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가 또 커지는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나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현황, 그런 거에 의해서도 또 시장 규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시장 규모 차이를 개별 책임 중심점, 개별 사업부의 성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개별 책임 중심점이 통제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성과의 개별 책임 중심점, 개별 이익 중심점의 성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장 규모 차이는 통제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에 대해서 자, 예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자, 이 세 번째 예제인데요. 자,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 예제 1번과 2번은 그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할 때, 공부할 때 그때 나왔던 예제가 예제 1번, 2번입니다. 그런데 예제 1번, 2번에서 사용했던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 세 번째 예제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자료도 예제 1번, 2번과 똑같은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여기 주식회사 서울전자였고요. 그리고 제품 A와 B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은 4,000개, 700개. 그래서 총 판매량은 몇 개였다? 총 판매량은 1,100개였다. 그리고 실제 판매한 가격은 130원, 17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판매한 가격이죠. 실제 판매한 가격이죠. 130원, 170원이었고, 자, 실제
발생한 변동 원가가 100원, 100원이었다 이거예요. 100원, 100원이었다. 자, 그래서 실제 발생한 공원이익이 30원, 70원이었다. 이게 이제 실제 자료란 말이에요. 실제 자료. 이게 실제 공원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고정예산 나와 있잖아요. 이 고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목표치입니다. 목표.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예요. 자, 목표로 했던 것은 A 500개, B 500개, 합계 1000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이니까 SP. 그게 150원, 200원이었어요. 150원, 200원. 그다음에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 원가가 110원, 140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한 개당 공원 이익이 얼마였냐? 40원, 60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40원, 60원이었다. 자, 이 자료. 자, 예제 1번, 2번.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그 예제 똑같은 예제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매출 배합 차이, 판매 가격 차이, 그리고 매출 조업도 차이, 그리고 매출 조업도를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료는 자, 제품 A와 B는 동일한 업종의 제품이랍니다.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서로 다른 제품이랍니다. 예산상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예측을 했을 때 시장 규모 10,00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10,000개 정도가 판매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벌어진 시장 규모, 실제 발생한 시장 규모는 13,750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0개 정도 시장 전체적으로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실제 전체 시장 규모가 13,750개니까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규모가 3,750개만큼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구체적인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왜?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자, 이 매출 수량 차이를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한번 분석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예제 2번에서 했던 겁니다. 예제 2번에서 자,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구분했던 겁니다. 요거는 예제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풀이를 하지는 않고요. 그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조업도 차이가 5만 원의 공원 이익을 원래 목표로 했는데 지금 58,000원의 공원 이익이 났기 때문에 매출 조업도 차이가 지금 8,0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났다.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1,100개의 5대 5였잖아요. 전체 실제 판매 수량을 처음에 목표로 했던 5대 5로 판매했을 때의 공원 이익이었고, 요거는 실제 판매 수량을 실제 배합 11분의 4, 11분의 7로 판매하니까 그럼 결국 이게 400개를 의미하는 거죠. 요건 700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58,000원이죠. 그래서 배합 차이가 요거는 이제 목표로 했던 총 판매량, 그리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배합, 그리고 이거 500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000개에 500개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매출 배합 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00원의 유리한 차이. 이 차이 55,000원과 5만 원의 차이, 매출 수량 차이 5,000원의 유리한 차이. 그래서 매출 조업도 차이는 8,000원의 유리한 차이. 자,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제 2번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의 핵심,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 매출 수량 차이, 5,000원의 유리한 차이였잖아요. 매출 수량 차이, 5,000원의 유리한 차이인데 이 매출 수량 차이를 뭘로 다시 분석을 한다? 시장 점유율의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다. 이게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봅니다. 자, 그 두 개만 봅니다. 변동 예산의 예산 배합, 고정 예산의 예산 배합. 자, 150원에 110원. 자, 확대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150원 빼기 110원. 그리고 1100개에 대해서 50%. 그래서 22,000원. 200원 빼기 140원에 1100개에 50%. 1100개는 실제 판매량이고 50%는 뭡니까? 요거는 예산 배합이잖아요. 그래서 33,000원. 이게 5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150원 빼기 110원. 요거는 목표로 했던 전체 판매량의 예산 배합. 500개 아닙니까? 결국은. 자, 2만원. 요거는, 자, 역시 1000개에 50%. 해서 요거는 3만원. 합계 5만원. 였단 말이에요. 자, 왜 그 앞에서 봤던 거를 여기다 다시 썼냐?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썼냐? 자,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요거 있죠, 요거? 150원 빼기 110원. 결국은 단위당 공원 이익이 40원이라는 거잖아요. 단위당 공원 이익 40원에 0.5. 단위당 공원 이익 60원에 0.5. 그죠? 단위당 공원 이익 40원에 0.5. 단위당 공원 이익 60원에 0.5. 요거 어때요? 양쪽이 똑같죠?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자, 150원 빼기 110원. 즉, 단위당 공원 이익 40원 곱하기 0.5. 그리고 요거 60원, 200원 빼기 140원에 0.5. 거기다가 똑같이 그냥 1100개를 곱한 게 이게 이 55,000원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예산. 이 부분은 자, 다시 써보면 150원 빼기 110원에 0.5. 200원 빼기 140원에 0.5. 그죠? 거기다가 여기는 목표로 했던 판매량 1000개를 곱하니까 여기는 5만원 나온 겁니다. 양쪽이 어때요? 양쪽이 똑같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자, 요거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40원이고, 요거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60원이죠. 단위당 공원 이익 40원, 단위당 공원 이익 60원. 결국은 A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40원이고 B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 60원이에요. 그런데 A와 B의 예산 배합, 처음에 목표로 했던 배합은 5대 5란 말이에요. 그래서 0.5를 곱해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뭡니까? 만약 이게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5대 5가 아니고 만약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4대 6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0.4, 0.6을 곱했겠죠. 3대 7이었다. 그럼 0.3, 0.7을 곱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게 뭘까? 공원 이익을 결국은 어떻게 했다? 평균을 냈다.
근데 어떻게 평균을 냈다? 배합을 가지고 예산 배합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했다. 가중치를 0.4, 0.6, 0.5, 0.5 또는 0.3, 0.7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평균을 냈다 이거예요. 그 가중치는 뭘 가지고 가중치를 준다? 예산 배합을 가지고 가중치를 준다. 즉 공원이익인데 평균을 낸 공원이익이죠. A와 B에 평균을 낸 공원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평균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예산 배합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낸 공원이익이에요. 가중 평균을 한 공원이익입니다. 근데 가중 평균은 뭘 가지고 가중 평균을 했다? 예산 배합을 가지고 가중 평균했다. 그래서 예산 가중 평균 공원이익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중이라는 걸 빼고 그냥 예산 평균 공원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 평균 공원이익. 예산 배합을 가지고 공원이익의 평균을 냈다 이 말이에요. 예산 배합을 가지고 공원이익의 평균을 냈다. 단위당 평균을 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단위당 공원이익을 가지고 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이 5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이 50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결국 50원 곱하기 1100개 이 말이고요. 이 오른쪽은 50원 곱하기 1000개 그래서 5만 원 이 말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 이익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 이익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이걸 이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BACM이라고 표현하는데 BACM 이게 budgeted 예산상의 average 이게 평균이다 이 말이죠. contribution margin 공원이익 그러니까 예산 배합을 가지고 공원이익을 평균을 냈다 하는 겁니다. 단위당 평균을 냈다 이 말이에요. 자, BACM 앞으로 이 약자 BACM이라는 약자를 앞으로 사용합니다.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 우리말로 너무 기니까요. 자, 그러면 의미는 제품별로 단위당 예산 공원이익을 예산 매출 배합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변동 예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결국 가중 평균 예산 평균 공원이익을 BACM을 결국은 실제 시장 점유율을 곱하고 실제 시장 규모를 곱해서 계산을 한 것이다.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까 여기가 BACM이 50원이었죠? 50원이었잖아요. 그죠? 50원인데 1100개를 팔았잖아요. 1100개라고 하는 판매 수량은 실제 시장 규모와 실제 시장 점유율을 곱해서 1100개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 판매한 게 1100개니까 저거는 실제 시장 규모에 실제 시장 점유율을 곱해서 1100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아까 BACM이 50원이었죠? 그리고 목표로 했던 판매량은 1000개였습니다. 1000개. 그럼 이 1000개는 뭘까? 이 1000개는 자, BACM에서 1000개는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 곱하기 예산상의 시장 규모를 곱해서 이게 1000개다 이 말이에요.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 1000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는 뭐가 올까요? 가운데는 자, BACM 곱하기 자, 실제 시장 규모가 유지됐을 때
실제 시장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만약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갔다면 공원이익이 얼마가 됐을까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BACM, BACM 갖고 실제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실제 시장 규모 똑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시장 점유율과 예산상의 처음에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의 차이 때문에 공원이익의 차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점유율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요 둘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요? 실제 시장 규모는 아까 문제에서는 이게 13,75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시장 규모는 10,00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시장 규모의 차이 때문에 공원이익의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시장 규모 차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 규모 차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 자, 첫 번째, 단위당 예산 평균 공헌 이익. 자, 버지티드 예산, 에버리지 평균, CM 공헌 이익, 예산 평균 공헌 이익. 자, 그 예산 평균 공헌 이익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산 평균 공헌 이익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시장 점유율하고 시장 규모. 자, 시장 점유율과 시장 규모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은 자, 시장 규모에 대해서 실제 몇 개 팔았냐? 이게 시장 점유율이에요. 전체 시장 규모에서 몇 개 팔았냐? 이게 시장 점유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시장 규모 분의 예산상의 판매 수량, 그게 예산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고, 실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장 규모 분의 실제 판매 수량, 그게 실제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너무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예제에서 제시됐던 그 자료를 가지고 단위당 예산 평균 공헌 이익을 먼저 구하자. 이건 사실 앞에 먼저 구했습니다. 50원이었죠. 자, A의 단위당 예산 공헌 이익은 150원 빼기 110원. 그죠? 예산 공헌 이익이니까 가격도 목표 가격, 원가도 목표로 한 표준 변동 원가. 그래서 예산 공헌 이익을 계산한다. 40원. 똑같이 하면 B는 60원. 사실 이건 앞에서 이미 계산했던 거고요. 근데 이걸 어떤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예산 배합으로 가중평균한다. 자, 예산 매출 배합은 500개 대 500개니까 1대1, 즉 퍼센트로 하면 50%, 50% 아닙니까? 숫자로 하면 0.5, 0.5. 그래서 예산 평균 공헌이익 BACM은 40원에 0.5, 60원에 0.5 해서 50원이 된다. 자, 요걸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전체 시장 규모 분의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부의 판매 수량, 이게 시장 점유율이란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 자, 실제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실제 시장 규모 분의 실제 총 판매 수량, 그게 실제 시장 점유율이겠죠. 계산해 보면 실제 시장 규모는 아까 13,750개라고 했고,
실제 총 판매 수량 몇 개 팔았냐? 1100개 팔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실제 시장 점유율은 8% 이렇게 나옵니다. 0.08, 8%. 그리고 목표로 했던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오냐?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은 예산 시장 규모 분의 예산상의 목표로 했던 총 판매 수량. 예산상의 시장 규모는 아까 10,000개였고 예산상의 처음에 목표로 했던 총 판매 수량은 1,000개였죠. 1,000개. 그러니까 10,000개 분의 1,000개니까 우리 사업부 또는 우리 회사의 처음에 목표로 했던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은 0.1, 즉 퍼센트로는 10%였다 이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보면 시장 규모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10,000개였는데 시장 규모로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10,000개였는데 13,750개로 전체 시장 규모는 커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죠. 유리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판매 수량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1,000개였잖아요. 1,000개. 그런데 1,100개로 증가했죠. 1,100개로 증가했죠. 그럼 총 판매 수량 자체, 판매 수량이 아니고 시장 점유율이요. 시장 점유율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은 10%였는데 실제 시장 점유율은 8%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 면에서 보면 쪼그라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는 지금 커졌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차지하는 판매 수량의 비율,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10%에서 목표로 했던 10%에서 8%로 오히려 쪼그라들었어요. 여기서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변동 예산, 고정 예산. 자, BACM이 50원이죠. 50원.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50원 곱하기 자, 시장 점유율, 실제 시장 점유율 8%. 실제 시장 규모 13,750원. 55,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고정 예산은 이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겁니다. 목표로 했던 거. 예산상의 공원이익 50원. 그다음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은 10%. 처음에 생각했던 시장 규모는 10,000개. 그러니까 50원 곱하기 1,000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5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50원 곱하기 1,000개. 자, 그래서 요 가운데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 BACM 예산상의 공원이익은 50원. 예산상의 공원이익은 50원. 그 다음에 자, 시장 점유율은 자, 처음에 예상했던 시장 점유율 10%. 13,750개는 요 실제 시장 규모. 실제 시장 규모가 13,750개로 지금 증가했죠. 실제 시장 규모에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10%의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그럼 우리 회사는 몇 개 팔았을까요? 1,375개 팔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원이익이 얼마가 났을까? 68,750원이 났을 거다. 자, 그래서 이 차이는 결국은 뭐다? 실제 시장 규모에서 13,750개에서 만약에 10%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공원이익이 이만큼 나왔을 텐데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는 10% 유지 못하고 8%밖에 안 나왔잖아요.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5만 5천 원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불리한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는 13,750원의 불리한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규모는 자 10%의 예산상에 처음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때 시장 규모가 10,000개에서 13,750개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원이익이 5만 원에서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 차이로 인한 것은 18,750원 유리한 차이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뭐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매출 수량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매출 수량 차이는 5,0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났다.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불리한 차이고 시장 규모 면에서는 유리한 차이인데 근데 시장 규모 차이가 더 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수량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에 대한 개념 여러분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